엄마 더워. 빨리 그냥 오늘은 에어컨 키자. 뭔 소리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 지금 7월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에어컨 틀면은 7월 말 8월은 어떻게 버틸라고 해. 자, 오늘 오프닝 많이들 들어보신 PTSD.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적 멘트예요. 역사적 어록. 우리네 인생사 현재 지금 간다요 또래면은 대부분 살면서 한두 번 들어봤을 멘트.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 간다요 또래분들 대부분 겪었을 거예요. 정말로 항상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커버가 안 벗겨지는. 커버가 벗겨지질 않아. 에어컨을 왜 샀어? 자, 인간 간다요의 친구 왕 실장 아시죠 다들? 자, 왕 실장이 어제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 벗겨져 있대요. 요 근래 더웠는데 6월 말에도 최근에 더웠고요. 7월 초에도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에어컨 커버가 안 벗겨져 있는. 왕 실장은 결국 어머님과의 싸움에 지쳐서 본인 방에만 따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에어컨을 틀지를 않는다. 정말 1년 12달 내내 벗겨지지 않는 에어컨 카바. 손님이 오실 때 아니면 절대 커버를 뜯지 않는 장식용, 손님용. 오로지 한국의 에어컨은 장식용 아니면 손님용이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어컨에 대한 이해, 에어컨을 알아야 전기세가 덜 나와요. 그쵸? 어머님들한테 오늘 영상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들께 헌정하는 영상. 제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 이제 그만 말합시다. 더워서 죽어요 진짜.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영상이 사실 에어컨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좋아할 내용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우리의 전기세, 전기요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AI로 만들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이런 영상들이 많아져요. 유튜브에. 에어컨 전기세 덜 나오는 방법. 이렇게 틀면 절약. 시원하게 절약. 요런 영상 여름만 되면 이제 많아집니다. 그쵸? 보통 이제 에어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많이 들었어. 이미 뭐 다들 아시죠? 자주 들은 멘트 뭐예요? 에어컨 몇 도로 설정해놓고 끄지 마라. 에어컨 몇 도로 설정해놓고 끄지 마라. 중간에 그냥 켜놔라. 인버터 에어컨이 요즘은 많으니까. 옛날 에어컨과는 달리 요즘 인버터 에어컨은 몇 도로 설정해놓고 안 끄면은 전기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그쵸? 그리고 에어컨 처음에는 온도 낮춰놔라. 그 다음 나중 가서 많이 낮아지면 그때 가서 이제 24도, 25도 쾌적한 온도에서 딱 멈춰놔라. 그쵸? 그리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켜라. 뭐 이런 얘기 뭐. 그리고 에어컨 뒤에 이제 팬 청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우리는 봐왔어요. 이 정도는 다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이런 얘기는 어차피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인간 간다요. 자취생활 지난 16년 이사도 5번 가니면서 에어컨을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에어컨을 새로 사고 뽀개고 새로 사고 여러 가지 해본 인간 간다요. 전기요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간 간다요. 다른 에어컨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이 1, 2, 3, 4번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1, 2, 3, 4번이 맞는 말인데 이거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에어컨 구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이 많아. 증발기, 팽창 밸브, 드라이어, 응축기, 압축기 뭐 말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이 그 관 안에 냉매, 가스를 냉매로 써서 가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거를 뭐 고온고압으로 해서 뭐 고온고압에 액체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막 이게 별의별 내용이 있는데 간다요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에어컨 기사 자격증을 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가 아니라 이것만 알면 돼요. 결국 이 구조가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맞지 않아? 요거까지 알 필요 없어. 요게 결국에 이거다. 깔끔하잖아요. 심플이즈 베스트야. 우리가 집집마다 이제 에어컨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쵸? 집안에는 에어컨 실내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외에는 요 선풍기 마냥 바람 숭숭숭 돌아가면서 부는 실외기라는 게 있어요. 그쵸? 보통 이게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는 관 있고 들어오는 관 있고 이렇게 2개 정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켰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켰어. 키면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보통 몇 도로 해놓으세요? 지금 바깥
바깥에 온도가 35도야 오늘. 그럼 실내 온도 보통 몇 도 정도가 적절해요? 물론 정부에서는 뭐 26도, 27도, 뭐 28도 막 이런 거를 권장하니까 짜증나는데 24도 5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켜야지. 23, 24는 해야 돼요. 26, 27은 너무 높아. 23, 24, 25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보통 뭐 25도, 26도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25도 전후로 이제 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켰어. 이 에어컨을 뜯으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철판떼기가 보여요. 철판떼기.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에어컨을 뜯으면 요렇게 좀 구리관 같은 거, 요새는 알루미늄 많이 쓰는데 구리가 비싸가지고 구리관이 이어져 있고 이 철판이 막 얇은 게 막 이렇게 철판떼기가 막 얇은 철이 요런 게 막 붙어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지금 이 구리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철판이 지금 봐봐요. 자세히 볼게요. 얇은 철판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다 띄엄띄엄. 이 얇은 철판 뒤엔 뭐가 있냐? 이 구리선이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선을 요즘 많이 쓰지만 이 선이 붙어 있어. 그리고 이 선 안에는 가스가 있어. 가스. 그 냉매로 쓴 거야. 냉매. 차가운 냉매. 차가운 가스가 이제 들어와서 이 철판에 막 달라붙어 있으니까 철판도 시원해지고 이 철판 뒤에서 이제 바람을 숭숭숭 넣어가지고 빼요. 그 빼는 게 뭐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철판이 안에 있는 거야. 요 뒤에 이제 뭐 관이 있겠죠? 이 관에서 이제 그 구리선으로 냉매가 차가운 게 들어와서 철판떼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군역이 뚫려 있어요. 요 위에. 군역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고 철판과 그 구리선을 통과하면서 차가운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증발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에어컨 실내기는 증발기인 겁니다. 이 에어컨에서 증발기에 가스가 들어와서 시원해진 거예요. 요거야 요거. 시원한 가스. 자,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스가 여기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시원해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봐봐요. 이게 에어컨이에요. 증발기. 이 증발기가 이 실내 에어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야 지금. 이 증발기 실내, 이 실내로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팽창 밸브 보이죠? 이 팽창 밸브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실내 에어컨 안에 있는 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차가운 가스가. 이 가스가 근데 나간다 또? 이 팽창 밸브로 해가지고 나가요 지금.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가요? 압축기로 갑니다. 이 압축기가 어디 있냐? 실외기에 있어요 보통. 이 실외기에 붙어있어 압축기가. 이 구조로 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잡한데 결국 얘가 얘야.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결국에는. 이 실내기에 있던 가스가 이제 굉장히 시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시원하게 해주다가 나가서 압축기로 간다 이 말이야. 이 압축기가 어디 있다? 실외기에 있다. 저 압축기를 뭐라고 부르냐? LG의 유수의 기술력,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 삼성의 유수의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 컴프레셔. 이게 압축기예요. 컴프레셔가 압축기야. 컴프레셔. LG가 뭐 인버터 컴프레셔를 박아서 전기세 절감. 그 컴프레셔. 그게 압축기야. 이게 실외기에 붙어있는 압축기다 이 말이야. 압축기의 종류가 있어요. 인버터 압축기가 있는 거고 그냥 압축기가 있어. 옛날 에어컨에 쓰는 압축기가 있고 요즘처럼 인버터 압축기가 있는 거죠. 듀얼로도 하고요. 듀얼 압축기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내에 있던 가스가 여기로 해가지고 지금 팽창 밸브를 거쳐서 또 압축기로 갑니다. 컴프레셔로.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와요. 근데 시뻘개졌네?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가스가. 그래서 지금 응축기로 갑니다. 그죠? 응축기가 뭐냐? 이게 응축기야 지금 실외기가. 말을 어렵게 쓰는 건데 이 실외기에도 똑같아요. 이 실외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실외기에도 철판이 막 있고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고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데 실외기는 이게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정면으로 보면은 이 철판들 사이사이가 다 뚫려 있어. 뚫려 있는데 이 구리선이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 팬이 있어. 팬. 이 팬이 막 불면은 이제 이 팬으로 이제 바깥 공기가 들어가서 이 팬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게 에어컨의 원리야. 이 실외기에서 또 드라이어라는 걸 통과해서 팽창 밸브로 들어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에어컨이에요. 우린 다 알았어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원리가 무슨 뭐 여기 보면 지금 증발기에 들어갈 때는 고온 저압의 액체였는데 나오면서 기체화가 돼서 압축기에 들어갈 때 저온 저압의 기체가 돼서 압축기에서 컴프레셔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로 나온 다음에 응축기, 실외기를 지나면서 고온 고압의 액체가 된 다음에 뭐 드라이어를 통과해서 또 팽창 밸브 들어가면서 저온 저압의 액체가 돼서 알 필요 없어.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에어컨 기사가 아니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여기서 설명 몇 개 빼잖아요. 아이 간다요 이 씨**람이 좆도 모르면서 뭘 얘기하냐. 여기서 팽창 밸브가 뭐고 가스가 어떻게 돼서 뭐 이게 저온 저압이 어떻게 돼서 알바노예요. 알고 싶지 않고 물론 저는 지금 이해를 했지만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전혀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내용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냥 가스가 압축기와 이 실외기를 통과해. 압축기도 설명할 필요 없고 팽창밸브도 설명하지 말자. 그냥 이 실내기 에어컨에 있던 이 가스가 실외기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온도가 엄청나게 시원해져요. 온도가 거의 0도? 영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영하에서 1도, 2도, 3도 막 이래요. 그 가스의 온도가, 그 관의 온도가 엄청나게 차가워져. 이 관의 온도가, 그 관의 온도를 실내 온도가 만나서 뿜으면서 거의 막 10도, 15도 이 정도의 그 에어컨 바람을 쐬리는 거죠. 근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이 냉매로 쓰는 가스 있죠, 가스. 옛날에는 프레온 가스를 썼어. 프레온 가스. R20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것도 프레온 가스 계열이에요. 이 프레온 가스를 옛날에 썼어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프레온 가스를 못 써요, 이제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프레온 가스를 지금도 팝니다. 지금도 사실 써요. 왜 쓰는지 아세요? 옛날 에어컨은 프레온 가스를 넣어야 돼요. 이게 가스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고장나요, 에어컨이. 프레온 가스를 원래 넣게끔 설계된 에어컨은 프레온 가스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팔아. 근데 이제 거의 안 쓰죠. 요새 자주 쓰는 냉매는 뭐 디플루오로메탄, 펜타플루오로에탄 뭐 이런 건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냥 이런 냉매가 우리 에어컨 안을 돌고 그다음 실외기로 가서 또 돌고 다시 우리 실내기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알았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에어컨에서 이 냉매가 실외기로 가서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실외기 옆에 있는 압축기라는 거를 거쳐서 실외기로 간 다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LG나 삼성이 에어컨 홍보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 컴프레셔 압축기야. 그걸 얘기하면서 전기세, 전기요금 절감 이런 걸 얘기해요. 여기서 우린 알았어. 이제 에어컨에서 전기세를 가장 먹냐 안 먹냐를 결정하는 거는 컴프레셔구나. 압축기가 가장 전기요금을 먹게 하냐 안 먹게 하냐를 결정하는구나. 우린 이걸 알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증발기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에서 이제 팽창밸브 통해서 압축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죠? 이 압축기 대충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압축기에 가면은 이 가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졸라게 뜨거워져요. 가스를 압축을 해서 이 압축기를 거치면은 70에서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니 이 압축기를 나도 잘 모를 때는 아니 실내에서 이렇게 차가워진 이 가스를 뭐 하려고 밖에 또 내보내가지고 저 바깥에 뜨거운 공기로 막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쐬면은 바깥에 실외기에서 당연히 이게 또 뜨거워질 텐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면 다시 차가워지지? 그게 이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온저압과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알 필요 없고, 어찌되었든 이 여기 이제 실내기에서 시원했던 그 가스의 압력을 가해서 다시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실외기에서 바깥온도 지금 몇 도야? 바깥온도 지금 35도, 37도 막 졸라게 더워. 근데 얘가 워낙에 7, 80도까지 압력을 가해서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35도에도 식는 거예요. 워낙에 뜨거우니까 지금 70도, 80도 이러니까. 그래서 이 실외기 바람으로 쐬리면 35도의 바람을 맞고 식어요. 근데 얘를 또 압력을 풀어. 쉽게 얘기하면 응축기를 지나면서 고온고압의 액체가 됐다. 뭐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팽창밸브를 통하면서 다시 저온저압으로 압력이 풀려요. 풀리는 순간 엄청나게 차가워집니다, 얘네가. 왜? 압력이 높았을 땐 뜨거웠다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또 시원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이 실외기가 어찌됐든 이 압축기에서 압축한 가스보다도 온도가 낮으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이 실외기의 주변 온도가 40도, 50도. 어떻게 40, 50도가 되냐? 바깥에 온도가 더워봤자 37도, 35도인데 얘가 어떻게 주변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느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옥상에 실외기가 덩그러니 있는데 햇빛을 하루 종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주변 온도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식어요, 잘. 이 실외기 주변 온도 때문에 가스 냉매가 잘 안 식어. 그러면 압축기가 바빠집니다. 컴프레셔가 바빠져요. 일을 졸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세가 졸라게 나옵니다. 자,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실외기 주변 온도가 높으면 압축기가 일을 많이 하고 전기세가 졸라게 나온다예요. 나왔어. 결론이야, 이게. 실외기 주변 온도가 높으면 압축기가 일을 졸라게 많이 해야 되고 컴프레셔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전기요금이 졸라게 올라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실외기 주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만들었어요. 하지가 여름이죠. 그리고 동지는 겨울입니다. 그죠? 자, 이 하지, 해가 계절에 따라 각도가 다르게 뜨고 각도가 다르게 져요. 해가 어떻게 각도가 되느냐, 이걸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또라고 할게요. 그냥 여름에는 해가 지금 어디서 떠? 지금 북동쪽에서 뜹니다. 북동쪽에서 떠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서북쪽으로 해가 져요. 겨울에는 남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서쪽으로 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가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 실외기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 실외기가 만약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름만
여름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실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에어컨은 여름에만 트니까요. 자, 북동 쪽에서 해가 떠서 내 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서 있는 여기에 내 집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실외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해가 뜨자마자 실외기는 햇빛을 받는데 다행히 낮이 되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져요. 그동안 이 북동 쪽에 있는 실외기는 햇빛을 안 받습니다. 즉, 이 북동 쪽에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실외기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지. het빛을 아침에는 별로 안 덥거든. 그때 잠깐 받고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을 안 받는다는 거야, 실외기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야, 지금. 그게. 자, 우리 집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이겠죠.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실외기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바람을 일로 쐬린다. 여기는 해가 여기서 떠요. 북동 쪽에서 뜬다고 했습니다. 해가 이제 여기서 떠서 일로 가요. 그럼 햇빛이 쐬리는 데가 여기를 쫙 쐬려, 아침에는. 근데 해가 중천에 뜨면 이제 일로 넘어가니까 여기를 쐬려요.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쐬려. 그래서 여기는 그늘이 져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에어컨 설치했는데 어떡하냐? 맞아요. 이미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에어컨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에어컨을 구매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야. 예를 들어 집이에요, 이게. 거실이야. 근데 거실인데 여기에 공간이 없고 여기가 이제 벽이야. 또 야외야, 여기도. 에어컨을 여기다 설치하고 바로 바깥에 여기쯤에 실외기를 놔요,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남향이야. 그럼 여긴 동향입니다. 외지간하면은. 그쵸? 그럼 실외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외기를 빼서 그래봤자 100원 얼마 안 길어지거든? 요쪽에 이렇게 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쪽을 바라보게끔. 굳이 여기다가 놓고 여기를 바라보게끔 안 하고 여기를 바라보게 살짝 비틀어서 놔도 되는 거라는 거지. 주택이면은, 빌라면은, 앵글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되겠어요. 전원주택은 이게 쉽죠. 전원주택은 바닥이니까 다. 빌라고 2층, 3층, 4층이고 그러면 힘들지. 근데 기왕이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옥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생각할 때 실외기의 위치 중에 가장 최악은 옥상이에요. 여기는 남향이냐 동향이냐가 없어요. 그냥 옥상은 하루 종일 그냥 햇빛이야. 옥상은 최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가 동쪽이다 남쪽이다 상관없어.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렇게 이게 낫다는 거지. 근데 절대로 옥상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거. 웬만하면 진짜.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간다요가 이번에 수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시죠? 간다요가 빌라 탑층, 주인 세대라고 하죠, 보통. 그 탑층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예. 근데 이사를 왔으니까 알겠죠, 제가. 체감이 되겠지. 자, 처음에 수원 살 때는 LG 칸 에어컨 18평형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LG 쿨 에어컨 18평형을 씁니다. 비슷한 거 샀어. 생긴 거만 다르지 인버터냐, 냉방 능력이 어떠냐, 실외기와 그 에어컨의 용량 이런 게 어떠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만 지금 다른 거지, 이게. 자, 근데 간다요가 빌라 탑층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에어컨 이 실외기가 좀 커요, 얘가. 그래서 우리 거실에 이런 난간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놓으면 거실을 너무 막아. 거실 풍경이 좀 괜찮았거든요, 저희 집이. 그리고 거실 풍경을 이렇게 막아서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옥상으로 올렸어요, 제가. 배관을 빼서 옥상으로 올렸어요, 제가. 올려달라고 막. well, 어차피 탑층이니까 옥상으로 올려도 5m도 안 돼. 배관 길이가 2m밖에 안 돼가지고 비용도 추가로 안 들고 어차피 그럴 거니까 그냥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놔도. 자, LG에는 LG전자의 가전제품들을 거기다가 와이파이로 연결하면은 얘네가 지금 소비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한 달 동안 그 전기를 얼마나 먹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이게. LG ThinQ 앱. 이번 달 전력 사용량이 어떻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자, 최근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용인도 32도 낮에 막 그랬어요. 옛날에 기록을 봤어요, 제가. 간다요가 그 옥상에 그 시력이 났던 수원집일 때 32도였던 적대의 그 소비 전력과 최근에 용인집에서 32도일 때 소비 전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원집에서 얼마를 썼냐? 0.87kW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몇 와트를 쓰느냐? 0.87kW를 썼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870W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처음에 에어컨을 켜면은 막 1500, 2000W 써요, 막. 그럼 2kW 막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에어컨이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됐는데도 870 쓰고 막 그랬어요. 적게 써야 650 쓰고 막 450 쓰고 막 그랬어요.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평수가 비슷해요, 사실은.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다 비슷해. 지금 이사 온 집이나 그 수원 살던 집이나 다른 건 실외기 위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외기가 옥상에 있을 땐 870W 썼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 썼느냐? 최근에 여기 지금 와가지고 대낮에 32도 이럴 때 240에서 320 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외기 온도만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적게 써봤자 450? 450W에서 많이 쓰면 870? 이 870W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0.87kW예요. 이걸 1시간 쓰면은 0.87kWh입니다. 320W는 0.32kWh예요. 그쵸? 이게 단위야. 이제 전기요금 단위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몇 배가 차이가 나요. 여름에 방수 페인트 발라놓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늘도 제대로 없잖아. 해가 떠있는 모든 시간에 실외기를 세려 갈깁니다. 햇빛이. 그래서 실외기는 절대로 옥상만 아니어도 서양에 설치하든 남양에 설치하든 어디 설치하든 괜찮아. 옥상에만 설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해가 졌어. 지금 밤 10시가 됐어. 밤 10시에 한번 옥상 올라가서 바닥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낮에 35도 32도 이랬을 때 뜨뜻합니다. 밤 10시가 됐는데도 뜨뜻해요. 그게 옥상이야. 그 주변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그 실외기가 비효율적으로 그 더운 공기로 냉매를 시켜야 되고.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양이든 남양이든 동양이든 북양이든 좋다 이거야. 낮에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요렇게 설치하면은 바닥 지열 같은 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핵심은 실외기의 주변 온도다 오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당연히 단열이죠. 집 단열. 집에 창문이 너무 얇고 오래되고 단열이 안 되고 위풍이 숭숭 불고 더운 공기도 숭숭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에어컨 효율이 떨어지죠. 더 전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건 다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이 정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 이게 집주인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이 너무 오래되면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집이 오래됐는데도 내부는 쇠뺑이인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단열이 잘 되어 있느냐? 리모델링하면 보통 단열 시공을 합니다. 근데도 단열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집주인분들이 나이가 많잖아. 그러면 단열 공사하시는 업자분들 중에 좀 비양심적인 분들, 다 그렇진 않죠.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분들은 집주인분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예를 들어 벽단열 바닥 천장 다 해서 1,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집주인이 뭐가 그렇게 비싸?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천장 빼면은 800?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천장 빼면 800? 이래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 공사는 하면 안 되는 공사야. 근데 천장 빼면 800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을 빼고 공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벽에다가 이 아이소 핑크라고 해요. 이거를 핑크보드. 이거를 깔고 천장도 그 천장에도 그 얇은 판으로 막혀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천장도 보드를 대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우레탄 폼도 쏘고 이러면서 해야 돼요. 벽 단열보다 천장 단열이 더 비싸 사실은. 그래서 다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집주인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겉에만 새거면 되지 뭐 그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다 하려고 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벽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천장을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만약에 이 집이 탑층이야. 이 집이 탑층인데 오래된 건물이야. 옥상에 여기 단열 지금 제대로 됐겠습니까? 옥상에 여름에 내내 햇빛 내리쬐가지고 얼마나 뜨끈뜨끈할 텐데 이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천장 단열을 안 합니다. 답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에어컨 켜도 더워요. 겨울에는 히터를 켜고 보일러를 백날 때도 우풍이 어마무시합니다. 옆에는 안 오겠지. 옆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는 이렇게 아이소핑크도 하고 이랬으니까 괜찮겠지. 천장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꼭대기층 사는데 천장 단열 안 했다? 그냥 바깥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추워요 진짜로 이게. 간다요가 군자동 살 때 벽 단열은 꼼꼼하게 다 해놨는데 천장 단열 안 한 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4, 5년 동안.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아. 나는 실내 온도가 10도, 11도까지 내려가는 집에 살았어, 겨울에. 내가 그래서 겨울에 침대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매트리스를 놓고 바닥에서 좀 떨어져서 눕잖아요. 그러면 코가 얼었어요, 진짜. 시뻘겋게. 그래서 바닥에 얇은 그 토퍼 같은 거 깔고 자. 그럼 바닥에는 보일러 트니까 올라오잖아, 열이. 바닥에서 잘 때도 있어, 가끔. 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래서 단열이 이렇게 중요해, 단열이. 자, 그리고 서양집. 웬만하면 집은 남양이나 동남양 집 사세요, 진짜. 보통 집의 주향이 남양이다. 주향이 서양이다. 주향이 동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향이 거실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자, 주향이 어느 향이냐. 요거를 이제 따지자는 거예요. 북향은 당연히 안 되고 그냥 거실이 북향이다. 거실이 북향인 집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가끔
가끔 간혹 있어요. 원룸이나 이런 조그마한 집들은 그냥 피하세요. 서양집도 피하세요. 우리 집이 서양집이야. 여름에 정서양이야. 예를 들어 해가 북동쪽에서 뜹니다. 위로 가요. 제일 더울 때가 몇 시예요?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입니다. 이때가 제일 더워요. 근데 그때 해가 져요. 해가 집니다. 어디로? 서쪽으로.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안에 직사광선이 세일 때가 언제예요? 해가 지면서 직사광선이 들어옵니다. 왜? 해가 기우니까. 해가 중천일 때는 낮 12시 1시 때는 우리 집 위에 있어요. 해가. 직사광선이 안 들어와요. 여름에. 근데 해가 지면서 기울어. 근데 서양에 창문이 있어. 그럼 해가 계속 들어와. 해가 저 산을 넘어서 질 때까지 끝까지 들어와요. 해가. 그래서 여름에 서양집은 답도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답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남양집이라 동양집을 왜 좋아하냐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면 동양집은 아침에만 해가 들어오고 여름에 해가 잠깐 들어오고 낮에는 해가 안 들어와요. 남양도 마찬가지고 남양집은 해가 뜨면 아예 아침에 안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남양은 해가 그냥 계속 안 들어와요. 계속. 근데 왜 남양집을 좋아하냐? 겨울에는 얘기가 달라요. 겨울에는 남동 쪽에서 해가 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집 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여기 남양이야. 정남양이야. 그러면 해가 저기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요렇게 들어옵니다. 겨울에. 근데 해가 떠도 요쯤에 보여요.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집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해가 이렇게 보이면서 져요. 남양집에서 보기에. 겨울에는 계속 들어와요. 해가 아침에 이 방향으로 세리다가 이제 점심이나 낮에는 이 방향으로 세립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 방향으로 세려요. 해가 질 때도 이 방향으로 세리고. 겨울에는 이래요. 여름에는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이 집 안으로. 그래서 남양집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엔 남양이 좋다. 왜?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추우니까.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남양이 좋은 거야. 남양이 개사기야 진짜.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지혜 역시 남양이 최고다. 그래서 에어컨 단열 집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서양집은 피하는 게 좋다. 여름을 생각하면은 겨울에도 별로 안 좋아 서양이. 겨울에는 해가 질 때 잠깐만 해가 떠야 해가 질 때까지 추워지기 시작할 때 햇빛 쬐봤자 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100% 동양도 별로고 남동양에서 남양이 제일 좋아. 그리고 여기서 암막 커튼 블라인드 소용없나요? 좋은 얘기예요. 커튼을 쳤어. 그러면 실제로 직사광선이 이 집 안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게 덜 생기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집 안에서 커튼을 치면 이미 유리창을 뚫고 유리 온실과 같은 그 햇빛의 열은 이 암막 커튼에 잠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안에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커튼 틈 사이로 손 살짝만 대보세요. 가까이. 열기가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리가 엄청 뜨거워. 어마무시하게 뜨거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유리창의 바깥에서 햇빛이 막아지는 게 아니면은 물론 안 한 거보단 나은데 요 안에서도 애초에 서양집이면 암막 커튼밖에 답이 없긴 한데 안 한 거보단 나은데 그렇게 또 저거를 좋다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다요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양집이다 그러면은 내가 단독주택 살아서 앞에가 마당이다 그러면은 저였으면은 그냥 잠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실 창문이. 근데 여기 서양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짝대기 하나 이제 꼽아놓고 팔아야 천막. 요런 거, 그물망 같은 거. 요런 거를 이제 이어서 요렇게 설치하면은 이거는 진짜 대박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다 이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이제 아파트 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유행했었어요. 아시죠? 요거 뭐야? 에어컨 실외기 덮개. 실험적으로 이거 파시는 분들이 실험 결과 뭐 5에서 1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옥상에 있었잖아요, 수원 살 때. 수원집에 살 때 옥상에 살아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옥상에 있으면은 이걸 하나하나 소용이 없어. 왜? 이 옥상 바닥열이 계속 올라오고 이거를 지금 실외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 햇빛 막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옥상이 아니고 요런 데 있는 거는 저런 거 설치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상에 있으면 내가 볼 때 효과 없습니다. 별 소용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0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관측 기록상 최장기간 장마 기억나세요? 장마가 2020년 6월 24일에 시작했는데요. 8월 16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비가 왔어요. 정말로 진짜 길게도 왔어서 저때 기억나세요? 이때 사무실이 이제 꿉꿉하고 이제 뭔가 습하니까 에어컨 펑펑 틀어서 23도 4도 막 저희 사무실도 펑펑 틀고 제가 사는 집도 펑펑 틀었었어요. 에어컨을. 이때 에어컨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온지 아세요? 저희 사무실 일단 8만 원 나왔습니다. 거의 24시간 내내 계속 틀었어요. 진짜 저거밖에 안 나왔어. 근데 구라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 정도로 실외기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비가 오니까 실외기가 시원해지니까 실외기 온도가 비가 내리니까 그 물방울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실외기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니까 전기를 얼마 안 먹는 거야. 압축기가 일을 덜 하는 거야.
컴프레셔가 일을 덜 하니까 실내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도 컴프레셔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시력이 주변 온도가 낮으니까. 오늘 지금 라이브 하는 게 7월 10일인데요. 7월 9일 어제 간다요 집에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비 펑펑 왔습니다. 저희 동네는 왔었어요. 자, 간다요 23.5도로 해놨었습니다. 23.5도. 하루 종일 틀어서 어제 밤새 틀었습니다. 비 올 때. 얼마 나왔을까?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면은 요 밑에 떠요. 새벽 4시에서 새벽 5시 1시간 동안 여기에 체크된 요거 0.1kWh 썼습니다. 지금 12시에서 점점 내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균일하게. 0.1kWh. 10시간 쓰면 이제 1kWh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주택용 저압요금을 얘기했어요. 잠깐 얘기 드리면은 지금 보면 하계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가 있고 저하계를 뺀 기타 계절 요금이 각각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누진제가 다른 거야. 누진제. 일반적인 기타 계절 때는 200kWh까지는 1kWh당 120원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7월에서 8월은 300kW까지 120원에 해줄게. 이거예요. 여름엔 전기 많이 쓰니까 서민들 더우니까. 근데 여름에 아닐 때는 201에서 400kWh 사이 때 1kWh씩은 214원이다. 근데 여름에는 300에서 450까지를 214원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누진제가 저거예요. 간다요가 혼자 살잖아요. 간다요가 보통 한 달에 얼마를 썼냐면 겨울에는 한 달 평균 250kWh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에는 늘어나겠죠. 당연히. 아마 한 300에서 350kWh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그러면 301에서 450kWh로 계산할게요. 1kWh는 얼마입니까? 214원입니다. 간다요는 어제 밤에 10시간 동안 200원 쓴 거예요. 많이 써요. 300원? 밤 내내 10시간 동안. 물론 이거는 간다요가 잔디밭이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시력의 위치가 이제 저희 집은 남동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었고 바깥 기온도 시원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맞아야 이제 이렇게 적게 쓰는 건데 이 전제 조건들 시력이 주변 온도가 낮다. 주변에 풀이 있다. 단열이 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오면 전기를 좁게 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비 오면 22도로 해요. 일단. 밖에 비가 와. 온도가 높든 낮든 알 바르고 비가 온대. 그럼 무조건 에어컨 빵빵하게 틉니다. 평소보다 적게 나와. 비 오는 날은 에어컨 실외기가 전기 들 먹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론 간다요처럼 저렇게 무슨 0.1kWh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왜냐 어제 조건이 뭐야. 일단 새벽이었고 비도 왔고 그리고 바깥 기온도 낮았어요. 근데 그게 있어. 바깥 기온이 23도인데 실내 온도도 23도다. 그래서 그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바깥 온도가 23도면 실내 온도는 보통 25도, 26도입니다. 왜? 단열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나오는 열이 한 번에 다 안 빠져요, 이게. 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가 22도, 23도라고 해서 집안이 무조건 그 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온도가 25도, 26도가 되면은 에어컨 틀어도 괜찮다는 거지. 금방 내려갑니다, 에어컨 온도. 전기도 얼마 안 먹으면서. 그래서 난 이럴 때 에어컨 무조건 틀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바깥 온도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한 25도야. 열대야가 아니라서 25도에서 22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래,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 대본에 밤에 22도까지 떨어진다는데 무슨 에어컨을 키냐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바깥 온도가 22도가 돼도 집안 온도는 26도, 25도예요. 이럴 때 에어컨 틀어서 빨리 집안 온도도 22도, 23도로 만드세요.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거. 몇백 원? 그냥 트세요, 빨리. 제발 아끼지 말고. 그런 거 아끼지 말고 제발 빨리 틀어야 돼요. 이게 얼마 나오지도 않아. 실외기 온도가 주변이 시원하면은 실내 온도가 더워도 그럼 전기를 덜 먹으면서도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얼마나 유리해진 거고 좋은 겁니까? 더더욱 켜야죠, 에어컨을. 자, 그리고 뭐 인버터 에어컨, 정석형 에어컨은 뭐 요새 그 에어컨 기사님들, 에어컨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리셔서 다들 흔하게 있을 거예요. 아실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압축기가 컴프레셔가 아까 일을 많이 한댔죠, 더우면. 얘가 100이라는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인버터 컴프레셔, 인버터 압축기는 100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인버터 압축기는 100을 일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80, 60, 40, 20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석형은 100 아니면 0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끔 담배 피시는 분들, 빌라 사시는 분들 중에 빌라 1층에 내려가서 담배 피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주변에서 여름에 이제 우웅 하면서 시력이 돌아가다가 우웅 구궁 하면서 꺼지는 소리 날 때 있지 않아요? 그게 이거야. 이거 예소리야, 예소리. 정석형 그 시래기 소리예요. 내가 설정 온도를 24도로 했어. 근데 저 에어컨이 인식하기에 24도가 됐대. 그러면 그냥 꺼버립니다. 저 압축기가 일을 그냥 안 하고 꺼요. 그냥 아예 시래기를. 시래기가 그냥 멈춰, 압축기랑 같이. 근데 인버터는 아니지. 지금 24도로 설정했는데 23.5도로 가동이 되려면은 20 정도만 가동하면 되겠다. 그리고 20만 쓰는 거예요. 얘는 24도 되면 100을 쓰다가 0이 되고. 근데 그 0 되는 순간 조금 있으면 대번에 25도 됩니다. 그럼 다시 100을 써요. 그러다가 풀파워로 엄청나게 차가운 바람
바람 내뿜다가 다시 24도 되자마자 멈춰요. 그리고 다시 25도가 됐다 다시 올라가요. 100으로. 그러면 24도 됐다 다시 멈춰요. 이거 반복하는 거야 얘는. 인버터는 안 멈춰요. 내가 24도 했는데 24도, 23.5도, 24도, 23.5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를 얘가 찾았어. 그러면 이 집은 지금 24도에서 23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40 정도를 써야겠다. 압축기가 2를. 그럼 40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20만 써도 되는데 그럼 20으로 쓰는 거고. 이게 인버터입니다. 안 멈추고 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웬만하면은.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원룸은 싼 거 사세요. 그냥 정속형 사셔도 돼요. 원룸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금방 시원해지거든. 그리고 자주 꺼져요 얘가. 껐다가 켜져도 조금만 켜고 다시 꺼져요 얘가. 인버터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보다 비싸거든. 1.5배에서 2배는 비싸거든. 그냥 정속형 써도 돼. 원룸은 정속형 써도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5만원 6만원? 여름에 한두 달? 얼마 안 나오니까 원룸은 그냥 정속형 써도 돼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평수가 넓어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버터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지 마라. 그리고 정속형도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하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해요. 정속형도 설정온도 도달하면 알아서 꺼져요. 자꾸 어머님 아버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에어컨이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다? 저건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는 사탄색. 지금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고 마음이 불안해. 어머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지금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 너무 저 악마 사탄 같은 저거 전기를 존나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전기세 어마무시하게 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얘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 에어컨에 이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는요 그냥 선풍기예요. 저건 선풍기야. 선풍기랑 비슷한 전기를 그냥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근데 정작 에어컨 전기를 먹는 데는 어디다? 실외기다. 에어컨 실외기와 압축기와 이 에어컨 실내기가 다 전기를 써요. 이 에어컨 전체의 전기의 90% 이상은 압축기가 쓰는 거야. 압축기. 저 실외기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기에서 지금 바람이 숭숭숭 나온다는 신경 쓸 게 아닌 거야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이 압축기가 지금 멈췄냐 안 멈췄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업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시스템 에어컨. 자 천장형 에어컨이라고도 하죠. 시스템 에어컨. 얘네가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어컨이 일반 그 스탠드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근데 이뻐 보이려고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 그리고 신축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거에 대한 로망이 있고 이뻐 보이니까 저렇게 달래 하고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장형 에어컨의 문제가 뭐냐.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문제야 사실은. 천장형 에어컨들이 대부분 이 배관을 어디로 빼냐면 천장으로 뺍니다. 천장으로 빼서 어딘가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 천장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배관이 가거든요. 그래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이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거리가 길어지고 압축기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더 나와요 사실은. 이런 거 아실 필요 있어요 또. 그리고 투인원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큰일 났네. 투인원 에어컨도 이게 사실 에어컨 2대를 실외기 하나에 연결해서 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에어컨 가격도 싸고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투인원 에어컨도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실이 있어. 거실이야. 작은 방이야. 거실에 여기에 이제 에어컨을 놔야 돼. 근데 이 방에도 여기다 놓으려고 해. 실외기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실외기가 만약에 여기 있다. 전원주택 그 단독주택이라서 그럼 좋지. 왜? 여기서 이제 배관 빼고 여기서 배관 벽 뚫고 빼가지고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게다가 베란다 앞에 앵글이 여기 있어. 그래서 얘를 실외기를 여기다 설치해놨어. 저 끝에다가. 얘는 그럼 배관 빼서 이지랄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투인원 에어컨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배관이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실 겁니다. 우리 집도 투인원 설치할 때 저렇게 했다. 그리고 투인원 에어컨을 항상 설치할 때 추가 비용이 많아요. 뭐 이거는 투인원 설치할 때 요거는 이래서 이렇고 배관이 추가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막 해가지고 투인원 에어컨은 꼭 그 추가 비용이 많아. 다 이유가 있어 저게. 난 그냥 각각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중요해. 풍량 제발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 에브리바디 따라하세요. 항상 에어컨은 최대로 튼다. 온도가 아니라 풍량을 최대로 튼다. 저 풍량 세져봤자 선풍기야. 그거 아세요? 선풍기 전기 얼마나 먹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선풍기가 미풍이 10에서 15와트 씁니다. 그러면 킬로와트 아워로 따지면 0.01 킬로와트 아워예요. 이
10W짜리를 1시간 내가 틀었다. 선풍기를. 그럼 0.01kWh야. 아까 1kWh가 얼마라고 했어요? 214원인가 그랬습니다. 누진세 적용해도 2단계 누진세? 선풍기 미풍으로 1시간 틀어도 2.14원 나오는 거예요. 이거 10W면 만약에 강풍으로 틀면 60W까지도 나와요. 근데 편하게 100W라고 칩시다. 강풍으로 틀어서 100W다. 100W 1시간 동안 틀면은 0.1kWh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214원. 2단계 누진제 여름 적용하면 214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214 곱하기 10%니까 21.4원이야. 1시간에. 이거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제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봤자 에어컨 풍량을 세게 해봤자 저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압축기와 실외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풍량을 강으로 해놔도 자 압축기는 얘네는 이거밖에 몰라요. 내가 풍량을 세게 트나 안 트나 압축기 컴프레셔는 설정 온도 도달 안 했네? 더 전기 많이 써가지고 압축기 더 일 많이 하자 뿜뿜뿜 이러면서 전기 존나 쓰고 풍량을 세게 하나마나 상관없이 풍량을 약하게 하나마나 설정 온도 거의 도달했네? 지금은 이제 압축기 이제 일 조금만 해야겠다 전기 조금만 쓰자 뿌뿌뿌 끝이야.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에어컨 풍량은 풍량대로 따로 전기세가 나오는 거고 그냥 선풍기 그냥 강으로 했냐 마냐 뿐이야. 그냥 세게 트시기 바랍니다. 제발 산업용 선풍기 요런 거 몇 와트 하죠? 120W네. 이 소비 전력 120W가 보통 어떤 거로 책정이 되냐면은 최대로 틀었을 때 120W란 얘기예요. 근데 저 선풍기도 미풍, 약풍으로 틀면 120W까지 안 씁니다. 최대로 썼을 때 120W인 거예요. 저게 저런 산업용 선풍기 돼야 100W를 써. 진짜 엄청나게 세게 틀어야. 나는 약하게 트는 게 좋다. 그럼 일단은 설정 온도까지 빨리 내려야 되니까 풍량을 세게 하세요. 일단 처음에는.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그때 가서 약하게 틀어라 이 말이야. 자,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맞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조상님들, 조선시대 우리의 조상님들은 폭염을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인생동반,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자,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낸 갱다, 최영희, 수리서, 크로스컵, 치우필, DJ 도톤, 한명쾌, 도도덕, 대한민국 선거 알려주는 채널, 뿡뿡, 윤짱, 몰트바 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4049회, 전용당, 프리플라이 K.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